원래는 기어와 벡터가 있었죠. 이제 벡터가 물론 들어가요. 벡터가 물론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게 완전히 단원이 별개입니다. 그래서 기하 단원하고 아까 그 2차 곡선 파트하고 항상 이제 벡터 파트 두 가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2차 곡선. 2차 곡선이라고 하니까 평면상에서 다루는 거겠죠. 곡면상에서 저기로서 3차원상에서 다루는 거면 2차 곡면이라 뭐 곡면이라 곡면 방정식 뭐 이렇게 다룰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우시는 거고요. 곡면은 그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곡선만 다룹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터 파트예요. 벡터. 그래서 여기는 사실 그냥 암기고요. 여기는 암기와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요. 정의를 잘 습득하셔야 돼요. 이게 꽤 걸려요. 이게 꽤 걸립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원래는 어떠한 개념 파트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무슨 원리 조금 공부한 다음에 이 다음에 어떤 무슨 이론이라든지 근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좀 약간 별도예요. 그리고 저는 이걸 기하 파트에다 넣는 이유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 벡터는 좀 중요합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셨을 때 이건 진짜 벡터는 뭐 공대를 가든 물리학과를 가든 뭐 아니면 이공계 어느 쪽이든 벡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인데 저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 딱 이틀만 해요. 그러니까 월수금반은 이제 월수금 해가지고 이렇게 미적분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기하 파트는 이제 딱 두 번이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과목에 대해서 좀 심적 부담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막 물론 내신이죠. 물론 내신이고 상대평가긴 한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막 어렵거나 이렇게 저기를 막 바라보지 말고 그냥 초반에 혼선을 주는 이유가 얘 때문입니다. 얘 때문에. 그리고서 적성이 안 맞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암기빨로 세워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되고 2차 곡선이 세 종류로 갈립니다. 첫 번째가 포물선. 포물선 여러분이 이미 배운 거 있어요. 누굴까요? 2차 함수. 2차 함수 이미 포물선 배웠습니다. 2차 함수 이미 배웠고 그 다음에 타원입니다. 근데 타원도 일부만 다뤄요. 타원도 일부만 다룹니다. 이 녀석을. 제가 일부만 다룬다는 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 타원 방정식이 얘네 둘밖에 안 배웁니다. 근데 얘네 둘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렇게 된 타원도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된 타원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대각선 뭐 이런 식으로 생긴 타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에서 없습니다. 이런 것들 교육과정에서 없으니까 이렇게 X축과 Y축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타원만 배우기 때문에 좀 괜찮아. 그 다음에 쌍곡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세 개는 여러분들이 수학과를 가지 않고 수학과에서도 고급 전공 적어도 석사 이상 이 정도 가지 않는 이상 이거를 다시 공부할 일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버티시면 됩니다. 고2 때만 요걸 잘 암기하시고 내신 끝나고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돼요.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됩니다. 수능 출제 범위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신만 딱 끝나면 그냥 다 그냥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그리고 이제 수학과에서는 얘네 셋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모듈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듈 방정식 가다가 저거 증명했었거든요. 페르마 마지막 정리 증명합니다. 이 모듈 방정식 가다가 그래서 이거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우리는 없다 라고 대신에 벡터는 엄청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녀석을 2주 내로 끝낼 겁니다. 2주 내로. 그래서 선생님 끝낼 수 있으니까 끝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2주 내로 끝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여기다가 시간을 다 할애할 거예요. 나머지를.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4주 정도. 그래서 요렇게로 시간 할애를 하면서 포커스는 벡터다. 포커스는 벡터지 2차 곡선은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다. 내신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들어가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도 그랬어요. 학창 시절에도 그랬는데 2차 곡선을 따로 세 개가 완전히 따로 배우면 이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교재를 보면 쭉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가다가 필수예제 확인 체크 들어가다가 연습 문제 들어와요. 이 녀석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페이지에 연습 문제 들어오죠.
연습 문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있고 그 다음에 쭉 가거든요. 오늘 하루만 조금 이 셋을 다 나가겠습니다. 이거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셋을 한 번에 다 나간 다음에 그냥 저기 분절 형태로 나중에 또 정하는 게 한 번 더 복습을 할 텐데 이 셋을 한 번에 다 나갈 때는 연습 문제는 1스텝만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지금 수준이 충분히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들도 잘 하실 텐데 우선은 세 개를 개념을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되게 혼동스러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점들을 좀 구분하면서 공식들을 머릿속에서 좀 익혀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2스텝을 나중에 나갈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것과 같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오늘 어디까지가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까지가 한 방에 쭉 같이 설명을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46페이지까지. 그래서 이 내용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대신 들어갈 때 이런 거는 좀 알겠어요. 우리 안테나 같은 거 세우잖아요. 안테나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런 거 조금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가? 그죠? 이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안테나의 그 신호들을 외부 신호들 우주에서 들어온 거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우주 외부 신호들을 받아들이는 여기가 핵심 장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전파가 들어왔다면 아니면 빛이 들어왔다면 반사돼서 이쪽으로 모이게끔요. 이 녀석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쪽으로 반사돼서 이쪽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이 녀석을 설계해요. 이 녀석을. 그리고 요 길이도 이제 어느 정도 설계를 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신호 흡음기라든지 어떤 뭐 신호를 받아들이는 어떤 핵심 기관 포커스면 이쪽으로 전파가 들어와서 이제 이쪽에서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녀석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게 포물선이라고 해주면 돼요. 개념을 첫 번째로 잡으셔야 되는데 여기가 여러분들은 여기 펴주시면 됩니다. 몇 페이지냐면 10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10페이지. 그러면 우선은 여기가 X축이 있고 여기가 Y축이 있다라고 했을 때 포물선의 여러분들 이 이차곡선 세 개는 정의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이 정의를. 그래서 포물선의 정의가 뭐냐? 어떠한 준선이 있어요. 준선이? 주어진 선이라고 해서 준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준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가 있거든요. 여기 포커스라고 해가지고 보통 F라고 표시합니다. 이 녀석이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어떠한 자취를 그릴 건데 이 자취상의 포인트는 뭘 만족해야 되냐면 포커스에서 어떤 포인트라고 합시다. 여기 포인트, 여기가 P, X, Y 이 녀석을 자취를 이제 찾아낼 텐데 이 룰을 만족하는 녀석들이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최단 거리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단 거리 두 개가 같으셔야 됩니다. 이 녀석들이요. 이렇게가. 그러면 제가 만약에 보기 좋게 F를 포커스의 좌표를 C,0이라고 놓고 준선의 좌표, 준선 방정식을 X는 이제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놓는다면 X는 마이너스 C 놓는다면 이 녀석들이 지나가는 녀석들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 지나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여기 지나는 게 확실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당연히 C하고 C하고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녀석들의 자취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그 GSP인가? 그래가지고 그래프 스케치패드라고 해가지고 이거 그리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릴 텐데 이게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거리와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리가 전부 다 똑같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리면은 되게 확신이 와닿을 텐데 그러면 이 녀석의 방정식을 포물선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의 자취는 어떤 룰을 만족해야 되냐면 준선까지 거리와 포커스까지 거리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설계를 하잖아요. 그럼 전파가 혹시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어디로 맞고 튕겨 들어가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그래서 아까 그 마이크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죠? 그게 여기 포커스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원반에, 알겠죠? 원반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이 곡면에, 이 곡선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이렇게 들어갔다면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뭐라고 넣을 거냐? 자취 방정식이 만족시키는 룰을 그대로 따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x 플러스 c의 제곱에다가 뭐 루트 아니면 x 플러스 c라고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가벼우니까 어차피 저는 우측에서 좌측을 뺐으니까 이 녀석이 x 플러스 c 이 녀석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에 x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녀석이요. 그래서 이게 빨간색을 만족시키는 정의대로 따라간 포물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해주면 양변을 제곱했을 때 x 플러스 c의 제곱은 이 녀석이 x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양변에서 x제곱 c제곱은 똑같이 날아갈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2cx 넘겨주면 4cx가 나올 것이고 여기가 y제곱이요. 이렇게. 그래서 y제곱은 c를 지금 포물선에서는 보통 p라고 나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녀석이.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p라고 나왔을 거예요. f가 포커스가 여기가 c,0이 아니라 p,0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이제 중선이 x는 이제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c라고 쓴 이유는 타원하고 쌍곡선부터는 이제부터는 포커스의 좌표를 c,라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y는 y제곱은 4px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약간 여기로 y축처럼 보고 여기를 x축처럼 보면 전형적인 2차 함수입니다. 그렇죠? 전형적인 2차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식을 봤을 때 포커스의 좌표가 p,0이었었고 준선의 좌표는 마이너스 p인 녀석이 방정식의 핵심이었구나 라고 해주시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놈만 있겠냐? 이런 놈만 있겠냐? 지금 이 녀석이 x고 이렇게가 y가 들어가느라고 했을 때 이번에 준선이 x축의 평행한 녀석으로 준 경우요. 이 녀석이. 그리고 포커스의 좌표가 여기요. 이만큼이에요. 이거 기본선은 항상 똑같아요. 우리가 2차 함수에서 y는 x제곱부터 시작하는 거하고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f가 p,0이에요. 이 녀석이요. 그러면 준선의 좌표는 y는 몇이라 썼겠어요? 마이너스 p였겠죠. 이렇게가. 그리고 나서 그 거리들이 갖게 되는 흔적들을 한번 그려보겠다라고 해주는 이 녀석은 뭐가 나오니? 라고 했을 때 p, x, y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두 개가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겠죠. 한 번만 유도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y 플러스 p가 거리겠네요. 맞죠? 그래서 y 플러스 p는 누구였다?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건데 이 녀석을 양변을 제곱을 들어가면 y 플러스 p의 제곱이니까 이 녀석이 y 제곱 그냥 한 번에 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이쪽에서 y제곱, y제곱, p제곱, p제곱 사라질 거고 여기서는 얼마? 2py 괜찮나요? 이 녀석이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y 플러스 p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p 0,p죠. 죄송합니다. 아유 씨 아유 헛소리 있죠? 네 여기서 정정할게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p의 제곱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쪽에 x제곱 더하기 y-p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4py가 튀어나올 것이고 플러스 2py 마이너스 2py 저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이 녀석이 x제곱 그래서 x제곱은 4py 그래서 y제곱은 4px냐 x제곱은 4py냐 이거에 따라서 이 모양이냐 이 모양이냐가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포맷 외워주시고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정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떠한 점에서 그 점들의 자취인데 포커스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가 2차 곡선을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것들을 볼 필요는 굳이 없어요. 나머지 것들을 볼 필요는 굳이 없고 평행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근데 원방 파트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 제곱이잖아요. 이 녀석이. 이거 원방의 표준형이라고 불렀고요. 원방의 일반형은 이랬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0. 대신에 라지 A, 라지 B, 라지 C가 무슨 관계를 만족해야 되죠? 그쵸? 특정 관계를 만족할 때가 이제 원방이었었는데 지금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 만약에 평행이동이 들어간다면 y-m 여기 n이라고 할까요? n의 제곱은 4p 그 다음에 x-m 이렇게로 이제 왔다 갔다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이놈이든 이놈이든 간에. 그러면 얘의 일반형은 어떻게 되겠냐 라고 했을 때 y제곱 더하기 이쪽에서 ax라고 하는 형태로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이쪽이 특징이 보면 몇 y도 들어와요. 이렇게가 얘 때문에. 그 다음에 상수들 다 정리 때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형태를 보면 아 얘는 여기서 출발했던 놈이구나. 여기 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서 출발했던 녀석이구나. 얘의 일반형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 요런 형태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장난치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13페이지의 내용들을 조금 연습은 해보세요. 아시겠죠? 오늘 별도 프린트 숙제는 없습니다. 오늘 별도 프린트 숙제는 없고 한번 같이 나중에 거기는 한번 연습해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요. 오늘 숙제는 확인 체크 문제들하고 연습 문제는 1스텝만 쭉 가겠습니다. 자, 흐름 잘 따라오시면서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듣고서 이따가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꼭 연습하십시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4페이지입니다. 필수에서 1번입니다.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포커스 2분의 1,0 이렇게가 주어졌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구하세요. 자취 방정식을 찾으세요 라고 나와있네요. 자, 첫 번째 준선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그 다음에 여기가 포커스가 f가 2분의 1,0 이런 식이겠죠. 그러면 분명히 여기가 꼭지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녀석과 요 녀석인데 요 녀석이요. 나중에는 공식 갖다가 도배를 하거든요. 나중에는 공식 갖다가 도배를 하는데 지금은 당연히 y제곱은 공식 갖다가 하는 경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포물선의 기본 형태입니다. 포물선의 기본 형태라는 건 여기 둘의 부호가 반대해야 돼요. 이 녀석이 포커스 좌표와 준선이 이게 부호가 반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y제곱은 4, 그 다음에 p가 누구였어요? 얘예요. 이 녀석이요. 그래서 2분의 1의 x, 그래서 y제곱은 2x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도 이게 진짜 공식에서 이렇게 된 거랑 정의가 맞나? 요것과 요것으로 했을 때도 풀이가 맞나? 라고 했을 때 포인트 x, y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x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어차피 제곱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들어가니 x제곱 4분의 1 4분의 1 삭제될 것이고 플러스 x와 마이너스 x니까 넘어가주면 2x 그래서 y제곱은 2x다 라고 하는 것도 정의 그대로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푼 것과 정의대로 푼 것이 일치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유치천란합니다. 이 녀석이 포커스가 0,-4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준선 y는 4. 기본형이네요. 왜요? 여기가 4. 여기서부터 꼭지점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가 같을 테니까 당연히 우리가 구하는 방정식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 어디 갔어? 쏘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그림 잘못된 거예요. 이 정도까지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이 정도까지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포인트에서 준선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였었죠. 포인트 x, y 그러면 이번에도 공식 갖다 간다면 x제곱은 누구? 4 그 다음에 p가 몇이었어요? 포커스 쪽입니다. 알겠죠? x제곱은 4py니까 이 녀석이 마이너스 4y 그래서 x제곱은 마이너스 16y 이렇게 나오겠죠? 내가 그림 잘못 그렸구나.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건데
미안합니다. 완전 헛소리했죠. 어쩐지 이겁니다. 네, sorry. 그래서 요 녀석으로 지금 들어가줘야 되고 그러면 요 녀석은 x, y가 이쪽에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얘네 둘 간의 거리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들 간의 차이죠. 그러면 4-y인데 어차피 제곱하니까 y-4의 제곱 이렇게요. 그러면 x제곱을 마이너스 8y 플러스 8y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6y다 라고 해주면서 마감이 지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에서는 뭐 그냥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중요한 것들은 강조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좀 강조할게요. 이차함수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자, 다음 f 3,4 그 다음에 준선 x는 지금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뭔가 이상해. 그렇죠? 이게 아까까지 배웠던 2차 그 포물선은 이 둘 중에 하나가 0이었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가 0이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좀 아니에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평행이동 됐겠구나 라고 하면서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평행이동 포물선까지는 그냥 정의대로 푸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타원하고 쌍곡선을 정의대로 풀면 계산이 뒤져요. 이 진짜 한 세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서부터는 평행이동으로 풀지만 포물선까지는 정의가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 녀석의 자취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첫 번째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x는 마이너스 2와 이런 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x좌표의 차이의 제곱이었겠죠? 제가 이쪽에서 지금 제곱을 처리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쪽은 누구였다?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었다.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이 정리를 들어가면 x제곱 y-4의 제곱은 x제곱도 없어질 것이고 4x 튀어나오는데 이쪽에서 마이너스 6x 건너왔으니까 10x 플러스 4 나오고 이쪽에서 플러스 9였으니까 마이너스 9 그래서 마이너스 5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10에 x 마이너스 여기가 얼마? 2분의 1 뭐 이렇게 놔도 되겠네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들어갔다면 여러분들 이걸 해석도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누구 갖다 평행이동한 거냐면 y제곱은 4 곱하기 2분의 5x 얘 갖다가 평행이동한 겁니다. 괜찮으세요? 이 녀석이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이 녀석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y제곱은 4px였으니까 y제곱은 4px는 이딴 식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 녀석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됐었고 여기에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었다? 포커스 좌표가 2분의 5 컴마 0짜리였다. 그리고 준선은 처음에 준 거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 녀석을 x축 방향은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y축 방향은 얼마만큼? 4만큼 평행이동한 녀석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나요? 네, 그래서 그 녀석들 정의대로 잘 풀어주면 되겠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필수 예제 3번이요. 필수 예제 3번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중학교 때 완전 제곱폼 바꾸는 거하고 똑같아요. 빼기 2y 플러스 17은 0. 이 포물선에 세 가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포커스 좌표, 포커스. 그 다음에 준선, 레일. 이거 준선이요. 라인 방정식 찾고 그 다음에 꼭지점. 여러분들 꼭지점은 이 참수에서 배웠던 그 꼭지점 맞아요. 알겠죠? 예, 그거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얘하고 얘 보세요. 그러면 y-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쓸게요. 아니면 16에서 여기서 나중에 땡겨주고 이 녀석을 16 하나 땡겨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y-1의 전체의 제곱은
이쪽에서 8 x 플러스 2, x 빼기 2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평행 이동 시켜줬을 때. 그러면 누구였다? 4 곱하기 2에 x 마이너스 2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은 누가 기본형이었던 거냐면 누구? y제곱은 4px요. 그래서 포커스 좌표가 몇이었다? 2,0이요. 준선 좌표는 몇이었다? 여기가 마이너스 2요. x는 마이너스 2. 얘가 지금 기본형이었던 거예요. 요렇게가. 이거를 지금 어떻게 이동한 거냐면 x축 방향은 얼마? 2만큼, y축 방향은 얼마만큼? 1만큼 이렇게 이동했겠죠. 그러면 얘 포커스가 2,0이었으니까 이 녀석의 포커스를 찾아보면 평행 이동된 포커스를 찾아주면 4, 몇이었다? 1이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준선 방정식 찾으라고 했으니까 라인 방정식 x는 얘가 같이 딸려갔을 거예요. 근데 이건 영향이 없죠. 들어 올리는 건 영향이 없을 테니까 이만큼만 이동했을 테니까 몇으로 가버렸다? 0으로 갔다. 그래서 x는 0, 즉 y축이 준선인 겁니다. 이렇게가. 그 다음에 꼭지점 좌표는 당연히 여기서 0,0이었어요. 그게 평행 이동으로 같이 따라갔을 테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몇, 2,1이었다. 이렇게로 차근하게 분석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속도 안 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낯선 표현들이 막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저게 아닌데 계속 쓰시다 보면서 적응하시는 게 목표예요. 저 오늘 첫 번째 수업의 목표도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낯선 표현들을 조금씩 손으로 써가면서 익혀가는 거. 예, 그게 이제 여러분들 제 교육 목표라고 첫 번째 수업의 목표라고 보시면 할 것 같아요. 자, 3-2 비슷하니까 뭐 빼도 되겠죠? 그렇죠? 필수예제 3번에 2번 그거. 자, 요거는 조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각 단원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필수예제 6번이 중요합니다. 필수예제 6번. 필수예제 6번은 조금 별표 쳐주세요. 아시겠죠? 필수예제 6번이 조금 중요하고. 자,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 초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다. 제가 초점이라고 했는데 왜 자꾸 포커스. 그 다음에 6,5를 지난다. 뭔가 좀 약간 부족한 느낌은 들죠? 그죠? 아니 보통 이제 포물선 방정식을 찾으라고 하면은 얘 주고 준선 줘야 됩니다. 얘하고 준선이 떠야 뭐가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준선 안 줘요? 그리고 나서 지나는 점 하나만 줘요. 근데 왜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냐 라고 했을 때 덤벼들어도 됩니다. 곧바로 문제풀이로 덤벼들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포커스가 3,1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준선이 첫 번째가 6,5면은 한 저쯤에 있겠죠. 여기가 6,5쯤 이렇게 있다고 잡을게요. 그러면 얘가 포커스면서 여기를 지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준선이 포커스보다 왼쪽에 있었다면 어딘가에서 뭐 이렇게 있었다면 이게 가능할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이게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여기서 준선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여기서 포커스까지의 거리가 같아야 됩니다. 괜찮겠죠? 그죠? 요 녀석이 점에서 뭐 제가 너무 오버했나? 한 요쯤으로 해가지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겠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모아놓으면 괜찮을 거예요. 혹시 포커스보다 오른쪽에 준선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헷갈리죠? 아닌가? 요 녀석 하나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놈들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뭐 여기 지나면서 뭐 이렇게 생긴 놈들을 뭐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요 녀석 다른 그림 하나 또 생각할 수 있으면 하나만 더. 지민이. 네. 네. 어떤 거 뭐 있을까요? 이렇게 여기 지나면서 여기에서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네?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아니. 네네 저 뭐지? 선? 예 준선 저 오른쪽에. 준선이 오른쪽에 저 오른쪽에. 더 오른쪽에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 상상을 하시네. 좋아요. 어쨌든 꼭 하나만 나오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정의를 한번 가겠습니다. 몰라. 포인트 x, y. 그리고 포커스가 지금 여기다 다시 한번 적을게요. 3,1. 근데 준선이 인간적으로 줘야 되는데 이 새끼가 지금 준선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준선 세팅이에요. 준선을 x는 a라고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이 그러면 이 포인트는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초점까지 거리와 준선까지 거리가 같아야 된다. 그럼 여기까지 거리는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에 루트 씌우는 게 우선 쉬워. 요거요. 열려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인데 x 빼기 a라고 쓰시는 건 위험하죠. 그렇죠? 이거 x 빼기 a라고 하는 건 위험합니다. 이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제곱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쪽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a부터 자꾸 들어갈게요. 이게 몇 컴마 몇 지난다? 6,5 지난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렇죠? 이게 6,5 지난다를 제가 안 썼거든요. 그러면 6, 그 다음에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가 6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이 녀석이 루트에 여기가 3, 9, 그 다음에 여기가 16, 그러니까 25니까 5죠. 5는 얼마? 6-a의 절대값이었다. 따라서 a 값은 1이었던지 아니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1이었던지가 아니라 여기가 얼마야? 1이면 5고 마이너스 5 땡기려면 이 녀석이 11이죠. 이렇게요. 괜찮죠? 그래서 준선이 두 가지가 있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왼쪽에서 준선 잡히는 거랑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오른쪽에서 준선 잡히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었겠다 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준선 세팅에서 문제 풀어주면은 괜찮다. 센스 콜. 지금 이거 보시면서 뭐 기억나셔야 되냐면 원방이 3포인트 지날 때 썼던 풀이 방식이에요. 원방이 3포인트 지나는 원방을 이렇게 세팅하고 푸는 친구 많지 않아요. 그렇죠? 3포인트 지나는 녀석은 이거보다는 이건 이렇게 풀면 되기는 되는데 제곱을 처리를 들어가면서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방 형태를 이걸로 풀었었단 말이에요. 이걸로. 그리고서 나서 3포인트 뚝뚝뚝 집어넣으면 라지 A, 라지 B, 라지 C에 관한 연립 1차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3개인 그렇게 풀었었죠. 이 녀석도 똑같이 그렇게 풀면 됩니다. 다만 축이 X축에 평행하대요. 축이 X축에 평행하다면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축이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포물선의 축방이겠죠. 그러면 얘 녀석은 y제곱은 4px 갖다가 장난친 녀석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니까 y제곱 더하기 라지 ax 더하기 라지 by 플러스 라지 c는 0 요렇게 놓고 이 녀석에다가 거기서 주어진 3개 포인트 0,0, 0,2, 마이너스 1,2를 집어넣어서 라지 A, 라지 B, 라지 C를 풀어준 상태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완전 제곱품을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냥 나오는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만큼은 14번 확인 체크 14, 15를 풀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 한 번만 듣고 이 녀석은 여러분들한테 14, 15분을 여기서 풀게 하겠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y제곱은 4 곱하기 2의 x 그래서 이 녀석이다 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 포커스를 처음에 안 줬지만 무조건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컴마의 어려웠죠. 그렇죠?
그리고 준선 방정식도 그냥 써버릴게요. 이 녀석이 지금 x는 몇이었다? 마이너스 2였다. 이런 식으로요. 그랬을 때 지금 뭐라고 했냐면 8,4. 여러분들 여기서 그림을 줬습니다. 여기서 그림을 줬는데 8,4가 선생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라고 할 때는 여기다가 8 집어넣으면 x자리에다 8 집어넣으면 8, 8에 63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8이었을 때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8이 들어가 있을 때 여기가 64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8,4는 밑에 있어야죠. 그죠? 예, 그래서 8,4는 여기 어딘가에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가. 그리고 8,4를 지나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녀석이요. 이렇게가.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 8,4를 지워줬으니까 이거 다시 쓸게요. A 포인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만나는 이 포물선과 만나는 이 녀석의 좌표를 P 포인트라고 했다. 그랬을 때 뭘 찾아라? AP 요 길이요. 더하기 PF 요 녀석이요. 요 녀석의 지금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건데 정의만 똑바로 기억하고 있다면 너무 쉽습니다. 요 녀석과 이 녀석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x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 더하기 x의 길이는 동그라미 더하기 x의 길이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치 그 수학하에서 도형 접어가지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켜가지고 최단거리 찾는 그런 문제요. 그러면 여기가 몇이었으냐?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서부터 8까지의 거리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0이었으니까 요렇게 해서 아주 정의대로만 써주면 이게 10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자, 14, 15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포물선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앞에 잡계산들이 아니라. 최단 거리를 두고 우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5번의 내용이겠죠.
우리 이 문제 한번 잠깐 리피트 해볼까요? 픽스점이요. 얘가 변동점이요.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최단이 도대체 어디였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 풀 때가 얘나 얘를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대칭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다 이렇게 풀었었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삼각형 둘레가 요거하고 이걸 x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어차피 고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 짝대기 두 개 합친 녀석이 가장 짧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의 그림은 삐딱하게 갔죠? 그렇죠? 삐딱하게 가면 최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으로 이어준 여기가 실제 P포인트가 이렇게 위치해야 된다 라는 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얘가 준선이 포커스 이렇게 잡혔으니까 이거 딱 보이죠? 이 녀석이. 그럼 준선이 지금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x는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누구랑 똑같냐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포인트 P가 변동점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놈인데 파란색 더하기 빨간색이 거리인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그 녀석인데 그걸 최단으로 당기려면 P 포인트가 어디 짱 박혀야 되냐면 여기에 짱 박히셔야 됩니다. 이렇게가 맞죠? 그래서 그 녀석의 최단 거리는 몇이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8이었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잡아주면 실제로는 여기가 파란색이고 이 녀석이 빨간색이고 요렇게 이 상황이 이거는 상황에 맞지 않았다. P포인트가 여기 와 있어야 맞았다 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 포물선 문제 중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 모든 포물선 문제는 다 여기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19페이지 4번까지 한번 다뤄보시기 바라고요. 드디어 타원 한번 나가봅시다. 찌그러진 원이죠. 찌그러진 원이에요. 이 타원 정의가 얘만 있는 거 아니에요. 타원 정의만 얘가 있는 거, 얘 지금 보여드릴 교과서에 나온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정의하는 것도 있냐면요. 이렇게 해요. 이게 원방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원의 중심이라고 불렀었잖아요. 원의 중심을 두 개로 나눠서 이격시켜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태양 하나 중심이었던 거가 이렇게 도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쌍성계처럼 두 개로 태양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럼 이게 곡선이 도는 게 이렇게 돌기 시작하거든요. 두 개 중력 때문에. 그래서 두 녀석의 중심이 분화됐다, 이격됐다 그래서 20률 갖다가 타원을 정의하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거가 교육과정에서 없어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는 관심도 두지 마세요. 그러면 두 중심이 흩어졌다라는 개념을 다르게 들어가는데 이게 웃긴 거 있어요. 중심 두 개가 흩어졌어요. 그게 포커스입니다. 여기가 C,0이요. 그 다음에 여기가 F1이라고 놓고 여기를 F2라고 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C,0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무슨 케플러 운동 법칙처럼 이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포인트까지 이 녀석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녀석들을 모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고무줄 있잖아요. 아니 고무줄이면 너무 그러니까 좀 약간 근데 고무줄밖에 없어. 대신에 이렇게 얘기할게요. 늘어나지 않는 고무줄이요. 실 갖다가 여기 두 개에다가 여기에다 묶어요. 여기 그 연필 찍습니다. 연필 두 개 찍고 여기다가 실 묶어요. 그럼 실이 막 어떻게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걸 연필 하나를 딱 꽂고 끝까지 당깁니다. 끝까지. 여기가 선분이 나오고 여기가 선분이 나오니까 끝까지 당겨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 합이 일정하게 돌아갈 거거든요. 이 녀석이 실의 길이는 어차피 그거를 일정하게 길이가 유지가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흔적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이놈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D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D2. 따라서 타원의 정의는 어떻게 나온다? D1 플러스 D2가 일정한 값이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좋아, D1하고 D2는 그때그때마다 바뀌어. 근데 그 일정한 값은 도대체 몇이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필포인트가 여기에 와도 이게 먹혀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때 D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2가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D1에다가 D2를 넣으면 이 길이인 거 보이세요? 괜찮으신가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쌍으로 똑같을 테니까 대칭 모양에 있어. 그래서 D1 더하기 D2가 이 녀석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꼭지점 같은 느낌을 주기는 해요. 얘도 꼭지점 같은 느낌을 주고요. 얘도 꼭지점 느낌을 주고 얘도 꼭지점 느낌을 주죠. 양극장 값들이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짧은 거보다 긴 쪽 여기를 장축이라고 불러요. 장축. 그럼 여기는 뭐라고 부른다? 단축. 알겠죠? 그래서 용어 정의 좀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장축. 장축 길이 구하라. 이 녀석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축. 짧은 축의 길이 이 녀석이요. 그러면 보기 좋게 여기를 a, 0이라고 놓는다면 이 녀석은 여기가 마이너스 a, 0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녀석은 몇으로 일정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a죠. 그렇죠? 예. 2a로 일정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게 좀 지루한 과정입니다. 한 번만 보고 그 다음부터 넘어갑시다. 좋아요. 이제 타원 방정식을 유도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왜 지루하냐면 루트 2방이 들어가서 지루해요. 루트 2방이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포인트 얘 찾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빠르게 가겠습니다. 첫 번째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루트 D1이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D2요. 루트에 x-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요. D2 그 값이 몇으로 일정하다? 이 a 값으로 일정하다.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푸실 때 이 상태로 제곱하시면 난리 나요.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가 곱해지면 상관이 돼버리면 이게 진짜 루트 안에서 그냥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을 넘기죠. 그러면 루트에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a 마이너스 루트에 x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아시겠죠? 빠르게 제곱하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a 제곱 마이너스 4a의 루트에 x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요. 더하기 x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요. 이렇게요. 그러면 y제곱 사라질 것이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해서 이거 지우는 대신에 여기서 4cx 땡겨버릴게요. 이렇게가. 그리고 이쪽을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을 이렇게 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신에 4도 나눌게요. 4도 나눌 테니까 a의 루트에 x-c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요게 요쪽으로 나눠봤어요. a제곱 마이너스 얼마? cx 이렇게요. 괜찮을까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제곱합니다. 이걸 지우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위에다가 쓸게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다시 조금 지울게요. 그러면 이거 제곱됐을 테니까 a 제곱 정리 한 번에 합시다. x 제곱 마이너스 2cx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2배의 cx 그 다음에 플러스 c 제곱 a 제곱 c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 제곱 y 제곱.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 녀석 제곱이요. a의 4제곱에 마이너스 2a 제곱 cx 다음에 c 제곱 x 제곱이요. 이렇게 지나는 과정입니다. 공통 보이죠? 이거하고 이거 날아갈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조금 묶을게요. 요 놈하고 요 놈을 이쪽으로 보낼게요. 그러면 이쪽에서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에 x제곱 이렇게요. 썼습니다. 그
그 다음에 이쪽에서 플러스 요 녀석이요. a제곱 y제곱. 그 다음에는 얘는 저쪽으로 보내겠습니다. a제곱으로 묶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가. 괜찮을까요? 여기에서 요만큼을 편의상이에요. 편의상 b제곱이라고 놓으면 여기도 b제곱이에요. 이렇게 가. 그럼 패턴이 b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a제곱 b제곱이니까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이쪽에서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나옵니다. 이 녀석이에요. 이게 타원 방정식이에요. 아시겠죠? 장축 길이가 2의 녀석이요. 포커스의 좌표가 C,0과 마이너스 C,0이요. 그럼 사실 저 B는 도대체 이 그림에서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 간편해요. Y절편 찾을 때 X에다가 0 집어넣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저 Y절편들, 즉 이 극값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얘가 죽거든요. Y가 몇이었겠어 B 아니면 마이너스 B입니다. 여기였던 거예요. 이 녀석이 0,B하고 0, 마이너스 B 이렇게요. 그래서 타원 방정식은 머릿속에서 항상 이렇게가 잡혔을 때 이 녀석을 A, 이 녀석을 B 이렇게 세팅하시는 습관 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C, 0,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C, 0 이렇게가 두 개의 타원의 중심, 포커스이자 중심이요. 그랬을 때 C제곱은 어떤 관계가 있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세팅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C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긴 쪽 제곱에서 짧은 쪽 제곱을 빼준 녀석이 타원 방정식 포커스 찾는 방법이었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장축과 단축만 알면 포커스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원은. 아시겠죠? 요 녀석이. 다음에 만약에 이제는 이거 정이 없고 16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이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이제 바로 보이셔야 된다. 요 녀석이 몇? 4.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얼마? 2. 이렇게요. 가끔 이제 여기가 커질 수도 있어요. 얘보다 이 녀석이요. 그렇게 되면 이 그림으로 바뀝니다. 괜찮나요? 이렇게가.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지루한 과정이니까 두 번 다시는 안 하겠지만 여기서 공식이 살짝 바뀝니다. C제곱은 누구 제곱 빼기 누구 제곱이냐면요. 긴 쪽 제곱에서 짧은 쪽 제곱을 빼니까 순서가 좀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가 타원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이었다. 알겠죠? 요거 정의만 하고 잠깐 쉽시다. 타원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먼저 할게요. 여러분 필수 예제 11번이에요. 타원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과장 조금 보탰어요. 너무 원 같아서. 여기서 얘 원방 네임, 타원 방정식 네임이 뭐였으냐? 9분의 x제곱 더하기 8분의 y제곱은 1이었어요. 자, 좌표 얼마? 3. 맞죠? 여기 마사, 여기 2루트 2, 여기 마이너스 2루트 2. 평행 이동인의 원이 있다고 없습니다. 자, 그러면 C제곱은 포커스 찾아야 되겠죠? 우리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었다면요? 9 빼기 8입니다. 아이고 1이죠. 그러면 포커스가 여기 1,0이 잡힌단 말이에요. 1. 여기가 마이너스 1. 문제 보세요. 하필이면 그 포커스를 지나고 얘를 C라고 했고요. 얘를 C라고 했고 이 녀석이 포커스를 지나면서 뭐라고 했으냐면 기울기가 일자리가 이렇게 들어오겠대요. 이 녀석이요. 그럼 당연히 y는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A 포인트, 여기가 B 포인트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 이렇게 이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 삼각형의 둘레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되게 막막해요. 처음에는 되게 막막한데 타원 정의를 생각하세요. 타원 사이의 모든 포인트는
여기 두 포커스까지 거리 합이 일정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걸 전부 다 분할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예요. 왜 그렇게 분할했는지 보이시죠? A 플러스 B는 장축 길이와 동일해야 됩니다. 그게 6이요. 그렇죠? C 플러스 D는 장축 길이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6이요. 그러면 저 둘레는 12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타원에서 가장 핵심 정의를 이용한 가장 핵심. 좋습니다. 막 너무 이렇게 주입식으로 듣다 보니까 조금 약간 지루하기도 했을 거고, 정의 이거 제곱하는 거 아까 그 루트 지루한 과정이다 보니까 보면서도 짜증났을 거예요. 대신에 조금 이따가 문제 다시 보면서 이제 또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여러분들 잠깐 휴식합시다.